안녕하세요, 황영준입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 했나? 이거 농지 살래, 산지 살래, 요거 했죠?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509강. 저걸 봐야 되겠다. 요거.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건축 허가권 승계,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이 영상 하나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표로 딱 이제 농지처럼, 농지나 임야처럼 표로 만들었어요. 일전에 제가 좀 보여드렸던 것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죠. 위에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요것을 제가 요 근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만이 알고 있는,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는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제가 오늘 터치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 하나, 오늘 하나, 3건을 상담받았어요. 3건을 상담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낙찰 받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 받으면, 그죠? 건축 허가권은 당연히 승계되는 걸 다 알죠? 그죠? 뭐 국토부 지침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어떤 지탐한 건물, 아니면 뭐 이런 철근 콘크리트가 꽂아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토공사만 돼 있다든가, 또는 파일만 박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낙찰 받아가지고 공무원한테 그 건축주 명의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가면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것은 건물과 토지가 일괄 매각일 때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될까? 공무원들은 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요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부분은 사람들이 모르죠.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몇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컨설팅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 잠깐? 자, 오늘 제가 요렇게 컨설팅 문서를 보내드렸어요. 요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건축 명의변경 컨설팅 보고서에서, 뭐 이렇게 쭉 나왔죠? 오늘 제가 1000만원 받았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중에 300만원. 30%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입금됐고, 나머지 이제 그 700만원은 해결되면 바로 입금될 겁니다. 그런데, 본 물건과 동일한 자료 및 유사 자료를 송부합니다라고 제가 돼 있고, 본 자료로 100%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끌어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매사령관 박영준 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는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25분 남았습니다. 25분 사시면 200명이 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장담하잖아요. 제 교재 하나만 가지고 공부해도 학원 강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 대한민국 정말 1% 반열에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여드려야 되나? 그걸 좀 보여드리면 안 되겠고,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낙찰 받다 보면 어떻게 코멘트가 되어 있냐? 건축 허가권 있음, 그죠? 또는 개발행 허가권, 그죠?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 허가권, 그죠? 건축 허가권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걸 가져오냐 마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무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물론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매각되고 그 건축 허가권을 그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도 이제 이런 판례들이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국토부 지침 또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줍니다. 쉽게 해줘요. 그런데 토지하고 어떤 건물이 각자 동일인이 아니야. 허가권자하고, 그죠? 또는 건축 허가권자하고 동일인이 아니야. 그러면 건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상관이 없지만, 건물이 지타감한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터파기만 하고 또 지하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안 해줍니다. 왜? 우리가 판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는 그거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해줍니다. 그죠? 자,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제가 정직한지 한번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이. 여러분 좀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경매의 꽃이에요. 경매의 꽃. 제가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행정관청의 융통성 없는 행정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축 중인 이유에 건물이 경매가 나왔으니까 토지 위에, 그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다시 경매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건축 허가 미완성 건물이겠죠? 그죠? 낙찰을 받고 이 건축 허가 명의자를 낙찰자인 A한테 승계를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한테 우리가 이제 서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와 관련된 거, 그죠?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매각허가 결정서 또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그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요.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이 얼마나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FM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에 보면 건축주 변경 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경매든 매매든 허가권자한테 서류를 제출해야지 A라는 사람한테 건축 허가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출할 서류가 뭐냐면 변경 전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그죠? 근데 요것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허가권을 팔려고 하지 매매가 아니니까. 매매는 건축 허가권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매매로 내가 받을 수 있지만 경매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 솔직히 쫄딱 많이 가지고 경매 넘어온 건데 이 사람이 쉽게 나한테 이 명의 변경 동의서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이것을 제출하든지 또는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요게 뭐냐면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예요. 경매로 따지면 경매에서는. 그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지 이 명의 변경을 공무원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요거 제출하지 않고 낙찰자가 요걸 제출하지 않고 두 개를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만을 제출했어요.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만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님께서 명의 변경 못 해주겠다. 왜 명의 변경 못 해주냐? 요것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왜? 이 서류는 공무원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것을 지침에 찾겠죠. 지침에 있어요. 국토부 지침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교재 다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뭐 있어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국토부 지침에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요것을 가져와야 돼요. 매각허가 결정서라든가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가져와야지 요 건축 허가권을 나한테 A라는 사람한테 승계를 해줘. 그런데 어떤 분이 토지 등기부등본만 가져갔어. 이거 안 가져가고 토지 등기부등본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님이 이건 매각대금 이건 권리 관계를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그래서 1차, 2차 결국 대법원까지 간 사실이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그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FM이죠, 여러분. 그죠? 국토부 지침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내가 이 건물을 낙찰 받았어 라는 어떤 그 증명서를 갖다 줘도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갖다 줘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글자가 다르지 않냐, 서로 글자가. 그죠? 글자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죠? 글자가 어떻게 보면 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보다는 등기부가 더 신빙성이 높지요. 그죠? 신뢰적인 차원에서 따진다면. 그죠? 그런데도 공무원이 이렇게 FM대로 글자 하나 틀렸다고 안 해줍니다. 이 판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판례 적어놨으니까.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 취소. 그죠? 처분 취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매각의 결정 서류에 그에 따른 매각된 완납 이후 발급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어쩌고저쩌게다가 권리 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판단해도 되는데 왜 판단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보, 너 바보야 그런 거야. 너 바보 공무원. 그렇게 대부분에서 질책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현실에서 실무에서 판단할 때요 글자 하나 틀리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런 토지를 낙찰받았어. 토지를 낙찰받고 여기에 이제 뭐 그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 건물은 아니야. 건물을 지려고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 그러면 토지가 낙찰다 이게 토지가 100억이라고 해요. 10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50억에 낙찰을 받았어. 왜? 이런 건축 허가권이 살아있으면 가격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 때문에 자, 이 콘크리트가 있어. 그럼 공무원은 이걸 착공으로 보잖아요. 그죠? 아, 착공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왜? 건축법에 보면 착수 후 건축 허가 플러스 2년 플러스 1년 안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수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착공을 하게 되면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취소의 규정이 없다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착공계가 들어오면 취소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판례 많이 갖다 줘도 공무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분한테는 아까 좀 금액을 세게 불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잘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너무 좀 사설이 길었는데, 건축허가권, 개발행허가권, 산지전허가권, 농지전허가권 이 도표 하나로 끝내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이제 아래 도표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 지침, 지휘회신, 법제처, 유지권 혜택 등을 종합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제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코멘트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볼게요, 이제. 자, 건축허가권이 있어. 건축허가권이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토지나 이제 건물을 낙찰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어떻게 세 가지 경우로 나오냐? 어떤 토지가 있어.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은 아니지만 어떤 각종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다음에 가설 공사, 뭐 토공사, 그죠? H빔, 이 박혀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주로 이제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걸 다 가리려고 그랬는데 뭐 안 가리겠습니다.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셨다가 나름대로 공부하세요.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그죠? 건축물이 만약에 토지를 낙찰 받았어. 건축물이 없어. 그럼 간단하죠. 착공신고 전이냐 착공신고 후냐. 착공신고 전이면 내가 착공신고 전에 낙찰 받았어. 그러면 2년 플러스 1년 후에 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그냥 취소시키면 돼요. 그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퀘스천 마크로 남기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착공 신고 후 일선 공무원들은 착공 신고가 되면 이 토지에 착공 신고가 되면 취소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당연하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농지면 농지전용 부담금, 산지면 산지전용 부담금. 그리고 착공 후에는 건축법에서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허가를 받고 2년 플러스 1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취소 규정은 있지만 착수 후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어떤 법률에도, 어떤 명문에도 취소의 규정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어떤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공 신고를 했다. 그러면 취소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요. 판례에서 착공으로 보는 경우하고 착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착공 신고는 했지만 착공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고요. 착공 신고하고 착공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마다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해결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거 5, 6년 공부해서 이렇게 표 못 만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착공으로 보는 경우 해결 방법은 동일인이 아니냐 그거예요. 토지 소유자고 이 건축 허가권자하고 동일인이냐 또는 토지 소유자고 건축 허가권을 받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죠? 해결 방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착공 신고를 했지만, 그죠? 착공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판례에서. 그죠? 이런 경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에, 이렇게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허가권하고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 그게 따라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 그죠? 동일인인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나왔냐, 토지만 경매로 나왔냐, 그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나왔으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돼요. 그죠? 국토부 지침이나 대부분 판례 있으니까 제가 판례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 교재에는 대부분 판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그럼 이런 경우도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데 동일인이 아니야. 건축물하고 토지가 동일인이 아니야. 그럼 토지만 경매에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요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똑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요렇게. 간단하시죠? 근데 나머지 이제 여러분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공개를 못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면, 하나씩 이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리고 이제 큰 맥락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상담했던 내용이 요겁니다. 요런 내용들이에요.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쉬울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 경매 입찰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순서를 잡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만약에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불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 건축 허가권이 내가 목적하는 바하고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건축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 취소가 쉽게 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소 쉽게 안 된다고요. 공무원은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왜? 그분들도 그게 직업이고, 단어 하나 차이에 따라서 그분들의 정말, 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쉽게 안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경우 봤죠? 건축 허가권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건물은 아니야. 건물 아닌데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설 공사, 토공사, 파일 공사 등이 돼 있어. 그죠? 이런 경매물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2개가 더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공개를 안 할게요. 어차피 다 상담 받고 이제 해결된 문제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딱 보내드렸더니요. 그 허가권자가 바로 자기가 이제 건축 허가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해결된 건이 2건 있습니다. 해결된 건이 2건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요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요런 상태인 거예요. 요런 상태. 이 3건 다 요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 공무원한테 딱 가져가면요. 공무원이 그래요. 공무원님이 당연히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왔을 때 국토부 지침이고 판례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건물도 아니지 않냐, 이건.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승계, 변경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이 공무원 말도 맞아요. 공무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경우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조물들이 매각에 포함되냐, 매각이 제외되냐. 2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매각에 포함돼도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 매각에 제외돼도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고요. 요런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판례에서도 마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일 때만 요렇게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가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요? 근데 저는 요 판례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어떤 그런 해결한 방법도 제가 지금까지 한 7건 정도 해결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관련 자료도, 연구 논문이라든가 관련 자료도 제가 7건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뭐 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은 저는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 공무원한테 상담을 하러 가도요. 제가 세 분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세 분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냥 그대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판례, 이 해당 판례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 판례가 바로 이거예요. 건축물과 토지가 경매로 나와 일괄매각일 때 해당 판례를 들어서, 그죠? 해당 판례를 들어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와요. 당연하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안 해줍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요? 저는 해결합니다. 최근 일주일만 해도 3건 해결을 해드렸고 지금 나머지 한 건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뭐 그분은 어떻게 잘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결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분도 뭐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꽤 큰 금액이에요. 한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한 60% 선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건축허가권이 딱 껴있다는 거죠. 건축허가권이. 근데 요것을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르면 이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시간만 질질질 끌다가 말아요. 시간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거.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제가 오늘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권, 나머지 이런 거 개발행 허가권, 산지조정 허가권, 농지조정 허가권, 요것은 그냥 명의 변경 된다고 했죠? 요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은 또 이거 가지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것은 내가 낙찰 받은 토지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명의 변경 신청하면 넘어옵니다,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라고 제 교재에 아주 간단하게 실어놨습니다. 그죠? 판례도 다 있고, 지류회신 다 있고, 법제처 일권에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요거죠. 건축허가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판례 읽으면, 판례 하나 보여드릴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마침표가 없어요. 판례는.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 그러니까 요게 이 판례예요. 요게 요 판례예요. 공무원들이 쓰시는 판례.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결국엔 대법원까지 넘어온 겁니다. 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기부가 건축 관계 서류에 권리를 주장하면 서류냐? 그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죠? 공무원도 제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국토부 지침에는 옛날에 또 판례에는 옛날에 구판례에는 그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고 돼 있거든요. 토지 등기부는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사람도 참 웃긴 사람이야. 그죠? 차라리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내면 되는데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참 양쪽 다 고집이 있어. 일관성 있네요. 그죠? 양쪽 다 일관성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제가 이제 한 10년을 거쳐서 힘들게 공부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거 했어요. 요 농지산래 산지와 임야 개발 시 요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이제 그 개발행 허가권 요거 하고 있죠. 건축허가권 개발행 허가권 요거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나요? 나머지 요런 한 50여 개 100여 개 판례라든가 지침 그런 것들은 다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걸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 저 이제 좀 지방에 계신 분이 낙찰 받으신 건데 부동산을 가장 빨리 파는 방법을 알려달래 저보고. 낙찰을 요거 7억에 낙찰 받았거든요. 아니 감정가 7억짜리를 3억에 낙찰 받으셨어요. 반값에 낙찰 받으셨는데 사령관님 요거 제일 빨리 파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부동산을 가장 빨리 파는 방법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죠. 그래서 제가 중개업도 한 5, 6년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방이라 사실은 매매가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매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 잠깐 드릴 거니까, 나가실 분 나가십시오.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딱 오늘 세보니까 25분이 남으셨어요, 이제. 25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200명이 딱 찹니다. 야, 여러분, 교재 가지고 진짜 공부하세요. 진짜 앞으로 3, 4년, 3, 4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경매나 부동산으로 돈 벌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제일 좋은 시기고, 언제까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떻게 좀, 지식을 동량하듯이 그렇게 지식을 쌓으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멘토가 딱 필요합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으면 그분하고 하면 되는 거고,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이제 전문 분야를 상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에서 돈 버시려면 진짜 멘토 꼭 필요합니다. 멘토가 진짜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입찰 들어갈 때 제가 조만간에 그거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사천 투자에서 5억 번 사례. 그죠? 제가 그래서 수수료를 2천만 원 받은 거. 예, 이분은 5억 벌었으니까 제가 2천만 원 수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흔쾌히 이분은 더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2천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돈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 교재 1300페이지하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정, 삭제, 복사할 수 있고 어쨌든 좀 저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니면 이제 200명이 딱 차면 교재를 이렇게 잘라서 팔 거예요. 이렇게 분야별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학원에 가면요 특수물건만 들어간다고 하면 600만원짜리 강의도 있고 700만원짜리 강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웃어요. 진짜 얼마나 기가 얇고 정말 어떻게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학원 다녀보십시오. 맨 공동투자 유자하고 유도하고 뭐 한 2, 3년 지나가지고 봐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원에 다니세요. 다니시는데 권리 분석만 거기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제 교재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레벨이 정말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학원 원장, 학원 강사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거 부동산을 빨리 파는 방법. 여러분 낙찰 받아가지고 빨리 팔고 싶죠? 부동산 낙찰 받아가지고 후딱 팔고 싶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후딱 파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건가? 동일이라는 경우. 오씨.